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너 지금 군대가 웃음이냐? 강태호 주임원사는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마저도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의 여파는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평택 시내의 유명한 중화요리 전문점 만리장성 특선 메뉴를 즐기던 다른 4명의 주임원사들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50대 중반 세월의 풍파만큼이나 굳건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갰고 굵고 짧은 목덜미에 힘줄은 잔뜩 서 있었다. 그의 눈길이 꽂힌 곳은 방금 문을 열고 들어선 2명의 여군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 중 경례를 하는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 사람은 갓 임관한 듯 아직 풋풋한 티를 벗지 못한 전문화사였고, 옆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분위기의 20대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주임원사의 폭발적인 분노를 감지한 전문화사는 신입답게 잔뜩 긴장한 채 우렁찬 기압과 함께 팔을 올렸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인 박민준 하사였다. 충성. 점심 식사 허가 받았습니다. 박민준 하사의 경례는 완벽했다. 문제는 그 옆에 여자였다. 짧은 머리에 단정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과 별다른 장신구 없이도 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압감과는 별개로 그녀는 가만히 서 있을 뿐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태호 주임원사의 눈에는 군기 빠진 모습으로 비쳤다. 그는 육군에서만 30년 가까이 복무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고 군기와 기강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꾸중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 너 지금 여기가 동아리 모임 장소인 줄 알아? 옆에 하사는 막 들어와서 각 잡고 경례하는데 너는 뭐야? 내가 우스워. 군대가 우스워. 주임원사들은 당황했다. 강태호 주임원사의 옆 중대 주임원사인 최병진 원사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강 원사, 일단 진정하고. 식당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추태? 최 원사,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병영 문화가 개선되어도 군인은 군인이야. 저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계급장 달고 다니는 걸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난다. 내가 이래서 여자들은 군인하면 안 된다고. 강태호 주임원사의 말은 점점 수위를 넘어섰다. 특히 여자들은 군인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그의 깊은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여군이 대위나 소령쯤 되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상급자인 주임원사들에게 저런 식으로 예의 없이 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군기가 없어, 군기가. 어깨에 단 그 계급장, 너한테는 그냥 액세서리냐? 당장 나한테 똑바로 경례해. 그리고 그 경례에 내 모든 군인의 정신을 담아.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주방에서는 웍을 돌리던 주방장까지 나와 문틈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강태호 주임원사의 고함이 식당 전체를 압도했다. 박민준 하사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707 특수임무단 신입으로서 첫 임무는 아니지만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형 사고는 처음이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서유진 준장은 느릿하게 움직였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차가웠는데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그녀의 시선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의 자존심과 분노가 그것을 덮어버렸다. 뭘 쳐다봐. 당장 안 해? 내가 우스워. 서유진 준장은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함치는 강태호 주임원사와 달리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쇠붙이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주임원사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존칭이었으나 그 안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아니, 강태호 주임원사님, 서유진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주임원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주춤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박민준 하사에게 고개를 살짝 기울여 짧게 명령했다. 박 하사, 식당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해. 예. 하지만 박 하사는 주춤했다. 이 상황을 신입인 자신이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아. 서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박민준 하사는 주춤거리다가 서둘러 식당 문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서유진은 다시 강태호 주임원사를 마주 보았다. 주변의 다른 주임원사들은 모두 강태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임원사님은 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임원사님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하급자를 수많은 민간인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주임원사라는 계급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강태호 주임원사의 얼굴은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여군 장교가 대위든 소령이든 어떻게 감히 주임원사에게 이렇게 대담하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어디서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너 미쳤어? 당장 상관에게 예의를 갖춰.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내 사단장에게 당장 보고할 거야. 강태호 주임원사는 협박하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동료 주임원사들은 슬슬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보통의 여군 장교가 주임원사에게 이렇게 대담하게 맞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서유진 준장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어깨 쪽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호 주임원사의 눈을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았다. 보고는 제가 먼저 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밝은 햇빛 아래 깔끔하게 다려진 그녀의 전투복 어깨 위에는 빛나는 하나의 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가장 어리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듯한 준장의 별이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최연소 준장 서유진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강태호 주임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주임원사는 준장에게는 부하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별 하나를 가진 최연소 지휘관에게 군대가 웃음이야. 여자들은 군인하면 안 된다는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의 동료 주임원사들은 굳어버린 채 눈만 깜빡였다. 최병진 원사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 상황은 이미 주임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의 사소한 충돌을 넘어선 군 내부의 심각한 기강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서유진 준장은 자신의 어깨의 계급장을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보여준 후 손을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 말은 강태호 주임원사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주임원사님, 저는 군대가 우습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약 주임원사님의 말대로 제가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기강해이라고 판단된다면 저의 계급을 확인하고 이 상황을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의 강태호 주임원사님께서 왜 다른 부대 주임원사들 앞에서 하급자인 저를 모욕했는지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신다면 주임원사님의 경력과 명예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식당 안의 정적만이 그녀의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서유진 준장은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강태호 주임원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준장?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먹던 짜장면이 아니라 그의 30년 군 생활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절벽만이 보일 뿐이었다. 평택 시내의 만리장성 식당 문을 닫고 나온 박민준 하사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직도 방금 전의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주임원사의 고함, 서유진 준장의 싸늘한 목소리, 그리고 어깨 위에 빛나던 별 하나. 그는 서유진 준장과 함께 근무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부임한 인물이었고 그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박 하사는 그녀가 매우 젊고 대위나 소령급의 엘리트 장교일 것이라고만 짐작했을 뿐 준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군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던 박 하사는 스스로가 경례를 너무 성급하게 했나 아니면 그녀의 신분을 미리 주임원사들에게 알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인가 하는 온갖 자책감에 시달렸다. 문이 열리고 서유진 준장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읽기 힘든 무표정이었다. 박 하사. 충성. 박민준 하사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세우고 경례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점심 식사는 잠시 보류한다.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한다. 복귀해서 주임원사님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 이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비해. 예, 준장님. 알겠습니다. 박 하사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 차에 올랐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민준 하사는 감히 준장에게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창밖의 평택 시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윽고 서유진 준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 식당에서 강태호 주임원사를 질책할 때와는 또 다른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박 하사 자네는 왜 경례를 했지? 예, 저는 당연히 상급자에게 경례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자네의 직속 상급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중대의 주임원사였고 자네는 사적인 식사 자리에 있었다. 게다가 나는 자네의 지휘관이었다. 군대는 기강이 중요한 조직이지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자네는 나를 수행하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경례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박민준 하사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주임원사님들이 5분이나 계셨고 그분들은 모두 제 상급자이시기에 군 계급 구조에서 주임원사들은 매우 존중받아야 할 위치의 선배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휘 권한은 자신들이 속한 부대와 부대원들에게 국한된다. 게다가 그들은 식사 중이었다. 식사 중인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방법은 경례가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의 지휘관인 내가 그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네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다른 부대의 주임원사들에게 갑작스럽게 기강을 보이는 것보다 우선이다.
특히 내가 아무런 지시 없이 그저 서 있었을 때 자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었다. 박민준 하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서유진 준장은 그 순간 상황 전체를 파악하고 군 지휘 체계와 공적인 관계의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참으로서 그 미묘한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된다. 그러나 강태호 주임원사의 행동은 다르다. 그는 자신의 계급을 이용하여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했고 특히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을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사기와 윤리에 관련된 문제다. 서유진 준장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강태호 주임원사가 보인 행동을 사적인 실수로 치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별 하나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기강과 윤리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장병들의 인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편 만리장성 식당 안은 그야말로 냉골이었다. 서유진 준장이 나가고 나서도 주임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창백한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병진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원사 진짜 준장이었어? 20대에? 강태호 주임원사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네. 우리 부대도 아니고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라고. 소속 중대 주임원사한테 보고가 왔던 것 같긴 한데 그 별을 달고 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장교에게, 그것도 장성급 장교에게,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게다가 그의 비난은 여군은 군인하면 안 된다는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강 원사, 이건 일이 커졌어.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라면 더더욱 쉬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장 사단장님한테 보고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적어도 인사과에라도. 다른 주임원사가 불안하게 말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사과하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부대에 쫓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강 원사, 그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그분은 준장이야. 이미 공적인 절차가 시작됐을 수도 있어.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야.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해. 최병진 원사는 현실적이었다. 일단 부대로 돌아가. 그리고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정리해. 강태호 주임원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30년간 쌓아 올린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은 방금 그 몇 분 동안의 분노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유진 준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주임원사님의 경력과 명예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이 그의 남은 군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그는 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조차 무거워 보였다. 707 특수임무단 본부. 용인시의 깊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임무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 서유진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 강태호 주임원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록이었다. 박민준 하사는 집무실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서유진 준장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의 계급만큼이나 비범했다. 20대의 준장이라는 별을 단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넘어선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 군인들의 희망이자 동시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 특히 강태호 주임원사처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보수적인 군인들에게 그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그날의 행동은 단순히 군기를 잡으려던 실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행동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의 본질적인 자격까지 박탈하려 했던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군대는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별이나 나이로 평가받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강태호 주임원사와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이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준장님, 본부장님께서 호출하셨습니다. 비서실 소속의 장교가 말했다. 서유진 준장은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다. 박하사, 자네는 여기 대기하고 있어. 내가 돌아오면 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게. 예, 준장님. 박민준 하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서유진 준장이 707 특수임무단 본부장실로 향하는 동안 강태호 주임원사는 이미 자신의 중대장실에 불려가 있었다. 중대장은 당황한 얼굴로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상황을 물었고 주임원사는 땀을 흘리며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중대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중대장실을 나와 홀로 부대 뒷산 언덕을 올랐다. 그는 용인의 부대 정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다. 30년 동안 이 군복을 입고 수많은 땀과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임원사라는 위치는 그에게 단순한 계급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군의 정신적 지주이자 후배들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았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의 분노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눈앞에는 서유진 준장의 차가운 눈빛과 여자는 군인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오만하고 편협했던 발언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여성 장병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보고도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편견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중대 후임 주임원사인 이진수 원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원사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방금 국방일보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평택의 중화요리집에서 벌어진 주임원사와 여성 장성 간의 마찰에 대해 취재하겠다고. 강태호 주임원사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뭐? 언론에까지? 예.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아니면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모르지만 이미 군 내부 게시판에도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최연소 준장에 대한 고위 주임원사의 갑질 및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강태호 주임원사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친 군에 먹칠을 하다니.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가? 그는 문득 서유진 준장의 어깨 위에 별 하나가 그에게는 처벌의 빛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잘못 걸어온 길을 비춰주는 등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서유진 준장의 보고서가
강태우 주임원사의 군 생활을 끝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충돌이 군대 내에 뿌리 깊은 편견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인가. 707 특수임무단 본부장실. 용인시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곳은 늘 고요했지만 지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긴장감이 가득했다. 서유진 준장은 본부장인 장대식 소장과 마주하고 있었다. 장 소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유진 준장이 제출한 강태우 주임원사 모욕 사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서 준장 보고서 잘 봤네. 사건의 경위는 명확하게 이해했어. 자네의 판단과 대응도 일견 합리적이라고 본다. 장 소장은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단순히 기강 회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강태우 주임원사는 우리 단에서만 15년 이상을 복무한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인물이야. 특히 그의 주특기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지금 외부에서는 20대 최연소 여장군과 50대 베테랑 주임원사의 갈등으로 이 사건을 프레임화하고 있네. 주임원사들의 권위 하락과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두 가지 민감한 이슈가 얽혀버렸어. 서유진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군 내부의 징계 절차를 넘어설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저는 강태우 주임원사님의 경력과 헌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발언은 명백히 공적인 모욕이었으며 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성차별적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모든 하급자, 특히 여성 장병들이 겪을 유사한 모욕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군 계급의 존중은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분의 행동은 그 존중의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군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 소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20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철함과 소신이었다. 자네의 소신은 높이 사지만 우리는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해. 특히 707 특수임무단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는 강태호 주임원사를 불러 자네에게 사과하도록 주선할 생각이네. 자네가 그의 사과를 받아주고 보고서 처리를 잠시 보류해 줄 수는 없을까? 장 소장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공식적인 징계는 피하는 것이다. 서유진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본부장님 사과는 공적인 기록과 조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담은 사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저에게 가한 모욕을 개인의 감정 문제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서유진 준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군인 전체와 군 기강에 대한 도전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을 지려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환영하지만 보고서는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장 소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유진 준장이 얼마나 단호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알았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어. 일단 나는 자네의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겠네. 다만 그 전에 내가 강 주임원사와 자네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게 하겠네. 자네의 공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한 조직의 선임과 후임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네가 그를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네의 몫이야. 하지만 그 만남이 이 사태를 풀어갈 단초가 될 수도 있어. 혹시라도 강태호 주임원사를 만나게 된다면 자네는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그를 대하게. 그는 자네에게서 군인의 본질 그리고 변화하는 군대의 미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서유진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본부장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징계를 논하는 것을 넘어 군대의 오랜 관습과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충돌의 결과는 강태호 주임원사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었다. 장대식 소장의 지시로 서유진 준장과 강태호 주임원사의 비공식 만남이 준비되었다. 만남의 장소는 용인 시내에서 떨어진 707 특수임무단 영내의 한적한 휴게실이었다. 이곳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자신의 중대장에게서 이 만남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의 중대장은 만약을 대비해 사과 문구를 미리 준비해 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강태호 주임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비된 말로 사과하는 건 그 여장교를 2번 모욕하는 일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해. 그리고 그 깨달음을 진심으로 전해야지.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사과란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자신이 그 순간 그렇게 분노했던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성은 군 조직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젊은 여군이 가진 압도적인 계급과 존재감이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편견 때문에 군의 헌신적인 인재를 모욕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았다. 자신도 한때는 군의 불합리한 관습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열정적인 하사였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비판했던 구시대적인 관습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 주임원사는 전투복을 완벽하게 다려입고 휴게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제와 같은 절망감은 아니었다. 그 대신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휴게실에 먼저 도착한 그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서유진 준장을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아지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유진 준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수행원인 박민준 하사가 따르고 있었다. 박 하사는 강태호 주임원사를 보자마자 긴장하여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서유진 준장의 손짓에 휴게실 바깥에서 대기했다. 서유진 준장은 강태호 주임원사 앞에 섰다. 그녀는 경례하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다만 침묵 속에서 그를 응시했다. 그 침묵은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준장님 강태호 주임원사입니다. 지난번 만리장성 식당에서 제가 준장님과 하급자에게 행한 모든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 계급과 연륜을 방패 삼아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에 대한 저의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개 들어 사죄드릴 면목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준장님의 어깨 위에 별을 보았지만 제 눈은 정작 준장님이 가진 능력과 헌신, 그리고 군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과는 길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준비된 사과문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고통스러운 반성을 토해냈다. 서유진 준장은 그의 사과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사과가 끝난 후 그녀는 강태호 주임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님, 저는 주임원사님의 사과를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가해진 모욕은 잊을 수 있지만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임원사님의 잘못된 발언은 이미 군의 공적인 윤리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주임원사님의 30년 경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임원사님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린 병폐의 일부였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임원사님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명예를 잃게 되는 개인의 징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주임원사님의 남은 경력을 군대의 낡은 관습을 부수는 교훈으로 승화시킬 것인지. 그녀의 말은 사과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도 공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까지도 선택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의 깊은 통찰력과 단호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그의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떠올랐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과의 만남 후 자신의 중대장실로 돌아와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다. 서유진 준장의 마지막 말, 교훈으로 승화시킬 것인지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되면 그의 남은 군 생활은 불명예로 얼룩지고 곧 전역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30년 군 생활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는 그 징계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하는 순간 서유진 준장의 말대로 이 사건은 단순한 갑질로 묻히고 말 것이다. 나는 평생을 군에 바쳤어. 이제 와서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불명예를 피하면 누가 군대의 잘못된 관습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의 불명예를 통해 후배들에게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징계로 끝내는 대신 군인의 본질과 세대 간의 이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 주임원사는 장대식 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장 소장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강 원사, 서 준장과의 대화는 어땠나? 혹시 자네의 진심이 전달되었나? 강태호 주임원사는 경례 후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소장님, 저는 서유진 준장님께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책임을 공적으로 지려 합니다. 저는 저에게 내려질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 시점에서 전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장 소장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 원사, 지금 무슨 소리인가? 자네의 남은 복무 기간과 쌓아 올린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나? 이 정도 일로 전역까지 할 필요는 없어. 소장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뿌리 깊은 편견으로 인해 군 조직의 윤리를 훼손했고
하급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군에 헌신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함과 존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전역이 이 사건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30년간 군에 몸담았던 한 주임원사의 불명예스러운 전역이 군대 내의 모든 편견과 구습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전역이 서유진 준장님을 포함한 모든 젊은 장병들에게 계급과 성별을 떠나 군인의 본질적인 헌신과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제 남은 명예를 걸고 군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입니다. 장 소장은 그의 굳은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군대의 미래를 바로잡으려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 원사, 자네의 용기와 결단을 존경하네. 하지만 전역은 너무 무거운 결정이야. 자네는 아직 군에 기여할 부분이 많아. 자네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네가 내린 이 무거운 결단은 서유진 준장에게도 전해져야 해. 나는 자네의 전역 신청서를 일단 보류하겠네. 자네가 스스로 이 문제를 군 전체의 교훈으로 남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네. 강태호 주임원사, 자네는 아직 끝이 아니야. 자네의 명예는 자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시 세워질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겠네. 장 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강태호 주임원사의 이 사건을 단순한 징계로 끝내지 않고 군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자네의 전역 신청을 보류하는 대신 자네가 서유진 준장과 함께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준비하게. 주제는 군인의 윤리와 세대 간의 소통이다. 자네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젊은 장교와 베테랑 부사관의 시각 차이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야. 이 특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자네는 잃었던 명예를 되찾고 군 전체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강태호 주임원사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이것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그가 다시 군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다시 우렁찬 기합과 함께 경례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불명예를 씻고 군의 진정한 교훈을 남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장대식 소장의 지시로 강태호 주임원사와 서유진 준장은 군인의 윤리와 세대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이 특강은 군 전체의 주요 장교 및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각 부대에 송출될 예정이었다. 이는 강태호 주임원사에게는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이자 서유진 준장에게는 군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결정적인 발판이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특강 준비를 위해 서유진 준장의 집무실을 정식으로 방문했다. 그는 전과 달리 완벽하게 각 잡힌 자세로 경례했다. 충성 707 특수임무단 주임원사 강태호입니다. 특강 준비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유진 준장은 일어나 경례를 받은 후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이전과 같은 적대감은 없었다. 다만 공적인 파트너로서의 냉정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강 주임원사님, 저는 주임원사님의 사과와 소장님께 보여주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특강은 단순한 사과문 발표회가 아닙니다.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강 주임원사님의 진심이 담긴 반성과 경험은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임원사님께서
본인의 잘못을 개인의 실수로 축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군의 오랜 관습과 세대 간의 단절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그녀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모든 고뇌가 이 젊은 장교의 냉철한 시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달았다. 준장님, 저도 소장님의 지시를 단순한 명예회복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치부를 군 전체에 드러냄으로써 저와 같은 사고를 가진 모든 선배 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준장님의 뜻대로 구조적인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서유진 준장은 강태호 주임원사가 준비한 첫 번째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주임원사님, 이 부분에서 시대가 변했으니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군인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변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군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의 본질은 희생, 헌신, 그리고 공정함입니다. 주임원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모욕은 공정함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 것입니다.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이 군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조직의 위협이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의 지적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여전히 개인의 감정이나 세대 갈등에 머물러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유진 준장과 함께 자료를 수정하며 자신이 지난 30년간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군기와 기강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그들의 협력은 마치 두 개의 단단한 바위가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과정과 같았다. 평택에서 벌어졌던 충돌은 이제 군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불꽃이 되고 있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의 지휘 아래 그를 모욕했던 젊은 장교와 함께 군의 미래를 논하고 있었다. 이 불편한 동행은 그에게 엄청난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다. 나의 30년 군 생활은 결국 이 젊은 장교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회한과 반성을 넘어 새로운 통찰력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특강의 내용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군의 오랜 전통을 짊어진 베테랑과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젊은 장성이 함께 제시하는 군대 개혁의 청사진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특강을 불과 며칠 앞둔 날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의 요청으로 그녀의 집무실이 아닌 용인부대 인근의 한적한 훈련장에서 만났다. 서유진 준장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제안했다. 강 주임원사님, 특강을 통해 이론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임원사님의 경험을 활용하여 군인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싶습니다. 주임원사님은 특수부대에서 30년간 복무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임원사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급자와의 신뢰를 통해 임무를 완수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신뢰는 계급이나 성별을 초월하는 것이었겠지요. 강태호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임무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팀원들의 목숨이었다. 팀장의 계급이 높든 낮든 최종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부사관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 순간에는 계급장보다 능력과 신뢰가 우선이었다. 준장님, 맞습니다. 작전 중에는 주임원사고 소령이고 없습니다. 서로의 등에 목숨을 맡기는 전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희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리장성,
식당에서 보였던 행동은 그 신뢰와 전우애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군인의 본질을 잊었습니다. 서유진 준장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호 주임원사가 그날의 실수를 단순한 분노가 아닌 자신의 군인 철학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임원사님, 저는 특강의 마지막에 주임원사님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임무 경험과 가장 후회했던 만리장성에서의 순간을 대비시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임원사님의 입으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전우에게 계급과 편견으로 모욕을 준 순간이 주임원사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군인들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특히 주임원사님의 30년 헌신이 담긴 이야기라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심호흡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수많은 후배 장병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전역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훈련장 한쪽에 세워진 거울을 바라보았다. 전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30년 전 패기 넘치던 젊은 하사의 모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후회하는 지금의 50대 주임원사의 모습이 교차했다. 준장님,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옆에 있던 젊은 여성 군인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편견은 그 젊은 군인의 모습만 보았지 준장의 계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계급은 존중의 상징이어야 하지만 저에게는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강에서 저는 저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과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전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음을 증언하겠습니다. 서유진 준장은 강태호 주임원사의 눈에서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도덕적 용기였다. 강 주임원사님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의 고백은 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불편했던 동행은 이제 서로의 상처와 고뇌를 공유하는 전우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군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 목표는 결국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다. 특강 당일 수원시에 위치한 육군 종합교육시설의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로 가득 찼다. 대형 스크린에는 군인의 윤리와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연은 서유진 준장의 오프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냉철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군 기강과 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계급과 성별을 넘어선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군대는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의 어깨 위에 달린 이 별 하나는 제가 여성이라서 혹은 젊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의 능력과 헌신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그 계급장을 획득하기까지 흘린 땀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을 성별이나 나이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군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젊은 장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유진 준장의 연설이 끝나자 강태호 주임원사가 단상에 올랐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단상 중앙에 섰다. 30년 군 생활을 상징하는 그의 굳건한 모습은 청중을 압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는 오늘 군의 원로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선배, 군인의 자격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청중은 술렁거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전에 서유진 준장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발언을 그대로 복기했다. 군대가 웃음이야 여자는 군인하면 안 된다. 군기가 없다 등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이 강당을 채웠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사건의 전말은 알았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그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30년간 군에 헌신한 제 자신이 저보다 훨씬 젊은 장교에게 경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급 준장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 여성 20대만을 보았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낡은 편견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이는 것을 억누르고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어서 30년간의 군 생활 중 가장 신뢰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파주 지역의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수행 중 부하의 실수로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구했던 것은 당시 갓 임관한 여군 하사였습니다. 그녀는 계급장도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전우로서 저를 끌어안고 수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군인의 본질은 계급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믿는 전우애라는 것을. 하지만 만리장성 식당에서 저는 그 전우애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그 젊은 준장에게서 과거 저를 살렸던 그 헌신적인 하사의 모습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편견이라는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서유진 준장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낡은 그림자에 갇혀있는 모든 선배 군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과거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후배들을 존중하고 군의 미래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있습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단상 위에서 서유진 준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한 베테랑 군인의 영혼의 외침이었다. 강당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박수는 강태호 주임원사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자 서유진 준장의 소신에 대한 지지였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이제 잃었던 명예를 되찾고 군 전체에 영원히 남을 교훈을 심어주었다. 강태호 주임원사와 서유진 준장의 특강은 군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특강 후 군 내부 게시판에는 수많은 장병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젊은 하급자들은 강태호 주임원사의 용기 있는 자기 고백에 감동했고 서유진 준장의 소신 있는 리더십에 존경을 표했다. 구시대적인 편견에 고통받던 여성 장병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장대식 소장은 특강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보류했던 전역 신청서를 돌려주었다. 강 원사 자네는 스스로의 불명예를 군 전체의 교훈으로 승화시켰네. 자네의 전역 신청을 보류하겠네. 자네는 아직 우리 군에 남아 해줄 일이 많아. 하지만 강태호 주임원사는 조용히 웃으며 그 신청서를 다시 소장에게 제출했다. 소장님,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의 미래를 젊은 후배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전역이 이 사건의 결론이 되어야만 군은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의 명예보다 군 전체의 명예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것이 준장님과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대식 소장은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강태호 주임원사의 명예로운 전역이 결정되었다. 전역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용인 부대원 전체가 참석하여 그의 마지막 군인의 길을 배웅했다. 서유진 준장도 조용히 참석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전역식이 끝난 후
강태호 주임원사는 서유진 준장을 찾아갔다. 준장님, 이제 저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만리장성 식당에서 준장님께 받았던 가르침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의 30년 군 생활은 비록 마지막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준장님 덕분에 가장 값진 교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진 준장은 그에게 다가서서 정중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강태호 주임원사님의 헌신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주임원사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는 것을 주임원사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임원사님은 이제 군복을 벗으시지만 주임원사님께서 남기신 이 교훈의 별은 영원히 군 장병들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서유진 준장은 강태호 주임원사에게 경례했다. 그는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경례를 받고 마지막으로 힘찬 목소리로 응답했다. 충성, 군인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군문을 나섰다. 그의 등은 더 이상 낡은 관습에 갇힌 베테랑의 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겸손 그리고 희생으로 군의 미래를 열어준 진정한 스승의 등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전역 후 수원시의 한 지역 복지관에서 퇴역 군인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군에서 배운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 군인들에게 따뜻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그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박민준 하사를 만났다. 박 하사는 이미 진급하여 중사가 되어 있었다. 박 중사는 강 주임원사를 보자마자 각 잡힌 자세로 달려와 경례했다. 충성, 강태호 주임원사님, 오랜만입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이제 더 이상 경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박 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중사, 이젠 나한테 주임원사님이라고 안 해도 되네. 편하게 불러. 요즘 707 특수임무단은 어떤가? 서 준장님은 잘 지내시나? 박 중사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예. 준장님은 여전히 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이십니다. 준장님께서는 이번 특강 이후 군 내부의 소통 창구를 대폭 개방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하급자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장님께서는 주임원사님과의 특강 내용을 별 하나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병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에 들어오자마자 계급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가 군인의 기본 윤리임을 배웁니다. 강태호 주임원사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서유진 준장의 지혜를 통해 군의 영원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서유진 준장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707 특수임무단을 혁신적인 조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능력주의와 공정한 평가를 핵심 가치로 삼아 군내의 오래된 편견을 하나씩 깨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하나는 이제 그녀의 능력뿐 아니라 강태호 주임원사의 희생과 반성이 담긴 교훈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태호 주임원사가 보인 구습과 편견은 군 조직의 어둠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용기 있는 고백과 희생은 그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되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완벽한 무오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수를 가장 값진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는 평택의 중화요리 식당 만리장성에서 시작된 작은 충돌이었다. 하지만 그 충돌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을 넘어
결국 세대와 계급을 초월한 인간적인 이해와 존중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마무리되었다. 서유진 준장은 펜을 들고 자신의 일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군대는 인간들이 모인 조직이다. 그리고 인간은 실수한다. 그러나 가장 강한 군대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 조직이다. 그녀는 문장을 마무리하고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별은 이제 서유진 준장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희생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전우회를 상징하는 희망의 빛이었다.